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향만 맡아도 그 시절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산 해운대 골목 끝 작은 카페 한 곳에서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정해준 올해 56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원두를 갈고 같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제 손에 들린 이력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였습니다. 30년 만에 그녀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후회와 용서,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올해로 56, 어느덧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허리도 예전만큼 곧지 않지만 아침마다 커피 원두를 갈아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만큼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오늘은 새 아르바이트생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카페 일이 많아지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낸 지 일주일 만에 4명의 지원자가 연락을 해왔고 오늘 하루에 모두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부터 3명의 지원자가 다녀갔습니다. 모두 젊고 밝은 학생들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나이가 54,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이름은 윤소연.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윤소연은 아니겠죠? 흔한 이름이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향해 말했을 때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소연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카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고 입가에 머무는 희미한 미소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조금 여윈 모습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길게 내려오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어깨까지 잘려 있었고 검은 머리 사이로 은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윤소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급하게 몸을 숙여 주우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이를 짚는 제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연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도 아무 내색 없이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으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커피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골목이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헤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면접을 보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작은 카페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은 저와 그녀의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그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가난한 음악학도였던 저는 그녀를 붙잡을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공항까지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력서,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 없이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녀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던 겁니다. 면접은 이상하리만치 짧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합격했다고 말했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했지만 저는 그녀를 뽑고 싶었습니다. 아니,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30년 전 그녀가 떠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보냈던 그날, 그녀는 계속 뒤돌아봤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연 씨,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등을 보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봐요. 출근은 아침 8시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꼭꼭 숨겨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30년 전 그녀의 미소가,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 제가 피아노를 칠 때 그녀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던 모습, 손을 잡고 해운대 백사장을 걷던 모습들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어둠 속에서 잔잔히 파도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일어나 물을 마시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가 다시 이곳에 옵니다. 30년 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운명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장난일까요? 신은 왜 이제야 그녀를 다시 제 앞에 데려온 걸까요? 새벽 4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밤하늘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저는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오늘이었습니다. 이미 새벽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카페에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기 때문에 집에 있어봤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닦으면서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7시 반쯤 됐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을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8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업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 카페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건네고 직원 락커에 짐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 머신 사용법을 설명하고 주문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메뉴판의 모든 음료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빠르게 이해했고 능숙하게 따라했습니다. 미국에서 카페 일을 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추출하시고요. 우유는 이 온도까지 데워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맛이 변해요. 네, 알겠습니다. 첫 손님이 오전 9시쯤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는데 소연을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 보기 안쓰러웠는데 잘 됐네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첫 주문을 소연이 받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저희는 카운터에 나란히 서서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내일 쓸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준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두 봉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이 카페 시작한 지 25년 됐어요. 처음엔 작았는데 조금씩 키웠습니다. 소연 씨는요? 저도 그냥 살았어요. 미국에서 딸 키우고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날들, 그리웠던 순간들, 후회했던 선택들 말입니다. 오후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소연은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손님들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문을 받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놓인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미국 거주 후 귀국 딸과 함께 살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소연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왜 한국에 돌아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3년 전에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미국에 있는 게 힘들어서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혼자였던 겁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없었다면 저도 무너졌을 거예요. 다은, 그녀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딸분이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착한 아이예요. 28.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소연이 미국으로 떠난 게 30년 전이었으니 혹시 소연 씨, 네, 그때 미국 가실 때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그녀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정리하고 퇴근해도 될까요? 딸이 기다려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그녀를 배웅한 뒤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녀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무릎을 꿇고라도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25살 음악학도였고 피아노를 전공하며 음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같은 대학 미술과 학생이었고 우리는 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가 그린 바다 그림 앞에서 제가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했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그녀는 캠퍼스 앞에서 그림을 그렸고 저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서로의 예술을 이해했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가난한 음대생인 저를 반대했습니다. 딸을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미국으로 보내버렸고 저는 그녀를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그녀가 생각나서 건반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음악 대신 커피로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연은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업무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 손님에게 미소 짓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준 씨, 그때 미안했어요. 제가 약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때 소연 씨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미안해요. 매일 후회합니다. 저도 매일 후회했어요. 미국에 있는 내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우리는 조금씩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카페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색함 없이 함께 일했고 가끔은 과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좋아했던 음악 이야기, 함께 갔던 바닷가 이야기들을 꺼내며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은이가 이러더라 하며 짧게 언급할 뿐이었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를 나눠 먹기도 하고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손님들도 소연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를 편안해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는 며느리 삼고 싶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사장님이랑 잘 어울린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햇살처럼 밝은 에너지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은아, 왜 왔어?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 코, 인매, 미소 짓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 젊은 시절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특히 눈이 그랬습니다. 살짝 처진 눈꼬리, 웃을 때 작아지는 눈, 그리고 눈 밑에 작은 점까지 저와 똑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다은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급하게 달려와 깨진 컵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치울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은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하는 곳이 궁금해서 왔지.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구나. 엄마가 맨날 여기 커피 맛있다고 하셔서요. 다은이 카페를 둘러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까지 제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제 딸 다은이에요. 다은아, 인사드려. 사장님이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꽃도 좀 드리려고요. 엄마 항상 고생하시잖아요. 다은이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모든 것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딸들이 저렇게 컸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 딸이 저렇게 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은은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엄마, 카페라떼 주세요. 그리고 이 케이크도요. 알았어, 얌마. 소연이 직접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녀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다은은 참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지 않아? 서서 일하는 거 다리 안 아파? 괜찮아. 사장님이 잘 챙겨주셔. 그래도 쉬엄쉬엄 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너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빠 죽겠어. 근데 재밌어. 아, 맞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잖아. 엄마 괜찮아? 그래, 가렴. 얼마나 가는데? 2박 3일이요. 모녀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런 대화를 나눠봤어야 했는데, 저도 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여행 이야기를 하고 일상을 나눴어야 했는데, 다은은 30분쯤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가볼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오세요.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은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은이 카페를 떠난 후 저는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네, 사장님. 그녀가 테이블을 닦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다은이, 몇 살이에요?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의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8이에요. 왜, 왜요? 28.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소연이 미국으로 떠난 것이 30년 전이었고, 다은이 28이라면 그녀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낳은 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소연 씨,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아이, 내 딸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은이는 제 남편의 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 얼굴을 봤어요. 저를 빼닮았어요. 눈, 코, 입 미소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해요. 우연이에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정말 제 딸이에요. 그렇죠? 사장님,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다은이는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진실을 알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28년 동안 제 딸을 몰랐다면 저는 알아야 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갈 때 임신한 거 알았어요? 소연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소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연락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다은이 정말 제 딸이라면 저는 28년 동안 제 딸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첫걸음을 뗄 때도, 학교에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28년이 너무 아깝고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이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윈 것 같았고 눈이 퀭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눈을 피했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고 과거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기 전에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연과 저는 여전히 함께 일했지만 다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우리의 관계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다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가 요즘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28년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기도 했고 다은이 어렸을 때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첫걸음은 어땠을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어땠을까? 학교 운동회는 어땠을까? 어느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다은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번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 다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연이 카페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러 마트에 나간 상태였고 30분쯤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카페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 사장님. 엄마 안 계세요? 잠깐 나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럼 기다릴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요. 다은이 쇼핑백에서 예쁜 머그컵 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다음 주가 생일이시거든요. 여기서 쓰실 수 있게 예쁜 거로 골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생일이 다음 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습니다. 다은은 카운터에 앉아서 밝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고 했을 때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사장님도 좋은 분 같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늘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으실 때가 많아요. 사장님 덕분인가 봐요. 다은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 씨는 아버지 생각 많이 나세요? 다은의 밝은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빠랑 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왜요? 아빠는 항상 바쁘셨거든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제 학교 행사에도 한 번도 안 오셨고 제 생일도 자주 까먹으셨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근데 아빠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들었어요. 이상하죠? 같이 살았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습니다. 그 남자는 다은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다은 씨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바로 그 순간 소연이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다은아, 소연이 깜짝 놀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한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생신 선물도 갖고 왔어. 뭐? 무슨 이야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요. 아빠 이야기도 하고. 소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이 돌아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소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 씨, 이제 그만 말해주세요. 다은이가 제 딸이죠? 소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28년 동안 제 딸을 몰랐던 겁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강제로 저를 미국으로 보냈을 때 저는 이미 임신 2달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했다면 부모님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다은이를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는 알려줬어야죠.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어떻게요? 당신은 가난했고 저는 부모님 손아귀에 있었어요. 당신한테 연락하면 부모님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무 도움 없이요. 부모님한테도 숨겼어요. 한국에는 유학 간 거로 알고 계셨으니까. 낳고 키우고 일하고 그렇게 5년을 혼자 버텼어요. 그럼 그 남자는 5년 후에 만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사정을 알고도 다은이를 자기 딸처럼 키워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다은이한테 아빠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은이는 알아요? 아니요. 다은이는 몰라요. 그 사람을 진짜 아빠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사이는 안 좋았지만요. 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은이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게 신경 쓰였나 봐요. 다은이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끝까지 아빠 역할을 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8년 동안의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해야죠. 다은이한테. 저는 다은이의 친아버지예요. 알 권리가 있어요. 안 돼요. 다은이는 지금 행복해요. 진실을 알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에요.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다툼했습니다. 소연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저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은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제가 아버지라고 말하기로요. 며칠 후 저는 다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카페로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요. 다은은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소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셋이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소연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왔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은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은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다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다은아, 미안해. 엄마가 숨겼어. 사장님이 내 진짜 아빠야. 친아버지야.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사람은 내 친아빠가 아니었어. 진짜 아빠는 여기 계셔. 사장님이야. 왜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28년 동안 왜 숨기셨어요? 제 인생은 뭐예요? 제 인생은 누구의 선택이었나요? 다은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자랄 때, 학교 다닐 때 어디 계셨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은아. 나도 몰랐어. 오늘 알았어.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어. 내 옆에 있었을 거야. 몰랐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는요? 엄마는 알았잖아요. 왜 말 안 했어요? 다은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최선이요? 거짓말이 최선이었어요? 28년 동안 저를 속인 게 최선이었어요? 다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소연이 급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다은아, 다은아. 하지만 다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카페는 고요했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자가, 56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몰랐던 딸, 이제 알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딸. 제 인생 최고의 후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카페를 그만뒀고 다은도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저는 혼자 카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몰랐던 딸,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도, 커피를 내릴 때도, 문을 닫을 때도 다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힘들어할까? 저를 미워할까?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28년이 너무 아깝고 슬펐습니다. 다은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지 못한 것, 첫걸음을 보지 못한 것, 학교 입학식에 가지 못한 것, 운동회에 가지 못한 것, 졸업식에 가지 못한 것, 모든 순간을 놓쳤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가 너무 야윈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밥 드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거리는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붓고 상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다은 씨,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다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엄마한테도 사장님한테도 화가 났어요. 세상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회사도 한 달 휴가 냈어요. 그냥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누군지, 제 아빠가 누군지, 제 인생이 뭔지.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장님이 왜 몰랐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저도 알거든요. 엄마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해 봤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미국에서 절 낳고 키우고 돈 벌고 아무 도움 없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다은 씨,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어떨 때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몰랐으니까요.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내가 잘할 때 옆에 없어서 미안해.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힘들 때도 옆에 없어서 미안해. 저는 울었습니다. 56 남자가 딸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엄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다은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28년을 놓쳤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고마워, 다은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날 저녁 다은의 제안으로 소연도 카페에 왔습니다. 소연은 많이 야윈 상태였고 눈이 퀭해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다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엄마가 더 용기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소연이 울기 시작했고 다은이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니, 다은이 저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요.
다은아, 내 딸, 아빠, 처음 불러봐요. 어색하네요.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봄바람이 카페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미소 지었고 다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30년 전 그녀의 미소가 28년 동안 몰랐던 딸의 웃음이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바다 갈래요. 우리 셋이서요. 가족 나들이요.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셋이서.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옛사랑입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28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낼 가족이 있습니다. 커피 향 속엔 여전히 그녀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봄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우리 모두의 가슴에 말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약속대로 해운대 바다에 갔습니다. 다은은 중간에서 저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백사장을 걸으며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